안녕하십니까. JSP 웹 프로그래밍 기본 신영섭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네 번째 4강입니다. JSP 기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즉 무슨 소리냐? 오늘은 이제 배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JSP 프로그래밍의 동작 원리, 즉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서버를 구성한 후에 그 서버에서 어떻게 우리가 요청한 리퀘스트, 즉 요청을 어떻게 응답, 리스폰스 하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클립스를 열어서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만든 프로그래밍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한테 나타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그림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죠.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버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즉 서버. 네이버는 서버 측 회사이고요. 우리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즉 방문자가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브라우저를 엽니다. 이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여셔도 상관없고, 또는 요즘에 이제 크롬을 전 많이 쓰고 있는데 크롬을 쓰기를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크롬이 HTML5에 가장 최적화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라우저는 크롬을 권장합니다.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할 경우 있죠? JSP 모델 1도 그렇고 모델 2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찍을 건데 그때마다 전부 다 크롬으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JSP 처리 과정을 보면, 자, 네이버를 클릭했습니다. 브라우저에다 네이버 그림을 클릭하던 글씨를 클릭하던 어쨌든 www.naver.com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엔터 또는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바로 네이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라는 주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로 가냐면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 그러죠. 이런 걸 갖다 도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도메인에 해당하는 이름을 뭘로 바꿔주느냐, 지금 보이는 것처럼 IP 주소로 변환을 해줍니다. 우리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이 IP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우편물이 가듯이 마찬가지로 인터넷 세상도 우리가 해당하는 서비스하는 곳의 IP 즉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넷 어드레스 또는 IP 어드레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결론은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내가 설정한 곳의 IP 즉 주소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DNS 서버가 www.naver.com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 DNS 서버에 먼저 가서 그 네이버에 해당하는 IP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가 띵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이제 서버에 접근합니다. 이때 네이버 접근하면 여러분 항상 뭐 봐요? 메인 페이지 보이죠? 카페부터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카페 앱을 설정을 하거나 카페 앱을 시작하시오라고 특별하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즉 도메인을 입력했을 경우는 무조건 어디부터 들어가요? 네이버 메인 화면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www.naver.com 하는데 다음이 나온다든가 야후가 나온다든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항상 메인 페이지, 물론 여기서 보면 index.jsp라고 했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welcome.jsp로 만드는 회사도 있고 welcome.html로 만드는 회사도 있고
어쨌든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인 HTML 언어 또는 JSP, PHP, ASP 등으로 보통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index.jsp를 호출했다라고 한다면 이 웹서버에 접근합니다. 이 웹서버 뭐예요? 우리가 뭐 설치했어요? 아파치 톰캣을 설치했었죠? 저희 컴퓨터에는 톰캣을 설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톰캣 아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란 네이버나 이런 데는 톰캣을 쓰지 않겠죠? 네.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자, 그래서 톰캣은 쓰지 않을 거지만 저희는 톰캣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웹서버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포트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IP는 뭐예요? 주소. 포트 번호는 뭐냐면은 그 해당하는 서비스 하는 방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주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구 개포동 뭐 대치 아파트라고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치 아파트는 주소가 하나예요. 맞죠? 뭐 1023번지 뭐 이런 식으로 주소는 번지는 하나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위치가 109동 602호입니다. 아니면은 101동 1010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해당 주소에서 어디서 서비스 되느냐, 철순의 집이 어디냐, 영인의 집이 어디냐 이런 것처럼 그 해당 IP에서도 서비스하는 곳이 달라지는 걸 갖다가 포트 번호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8080이란 포트는 아파치 톰캣의 포트 번호를 의미합니다. 제가 예제는 네이버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톰캣 서버를 설치했기 때문에 진짜 저희는 8080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이버는 무슨 포트를 사용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물론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굳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IP와 포트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뭘로 대처가 가능하다? 그렇죠. 도메인 서비스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도메인 네임 서버에서 서비스에서 이렇게 아예 등록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스터디.net이라는 사이트를 갖고 있는데 www.androidstudy.net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 IP에 어디 포트 번호에 어디 프로그래밍을 가장 먼저 실행하시오라고 이미 제가 등록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렇게 주소를 길게 칠 필요가 없죠. 그냥 도메인명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메인 페이지겠죠. 그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시오라고 웹서버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웹서버 안에서 뭐를 하냐면은 이 JSP 서블릿 컨테이너에 서버는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오라클 서버도 있을 수 있고 웹 서버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SP 서블릿 컨테이너 이 서블릿 컨테이너에 뭐를 할 거냐면은 해당하는 파일명,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index.jsp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으로 index.jsp라고 하겠습니다. 즉 네이버 첫 화면을 index.jsp로 만들었다고요. 자, 그래서 index.jsp 파일을 어디로 보내냐면 서블릿 컨테이너에 보낸 다음에 이 index.jsp 만들었으니까 바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JSP가 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JSP 프로그래밍 자체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보여지느냐? 이 JSP를 자바 파일로 서블릿으로 먼저 만듭니다. 즉 자바 파일로 만들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JSP 프로그래밍을 누가? 서블릿 컨테이너가 뭘로 바꿔준다고요? JSP를 자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서블릿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요? 네,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자바 파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서블릿 파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럼 자바 파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자바 파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와우, 그렇죠. JSP가 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JSP 프로그래밍이 서블릿으로 바뀐 다음에 서블릿이 뭐라고요? 자바. 되게 중요합니다. 외워두세요. 안 되시면. 서블릿 프로그래밍으로 바뀌고 서블릿이 뭐 한다고요? 그렇죠. 컴파일 돼서 클래스 파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혹시라도 뭐 DB 갔다 올 일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내용들도 다 어떻게 돼요?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디에다 넣으냐? 버퍼라는 곳에 담아 놓습니다. 버퍼라는 곳에 담아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 HTML 결과들 있죠? 그걸 짬뽕 믹스해 갖고 클래스 파일을 담아서 그걸 어디다가 넘기냐 하면은 웹 서버가 다시 클라이언트 PC의 브라우저에 뭘로 보내느냐? 클래스 파일로 넘기면 우리가 이 클래스 파일이 브라우저마다 다 뭐가 달려 있냐면 JVM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 즉 자바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기계가 머신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클래스 파일로 넘기면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다시 그 클래스 파일을 읽어서 HTML 페이지로 만들어서 그 결과를 나오죠? 변환해서 화면 구성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아리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죠? 그렇죠. 이 수업 자체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열어주세요. 자, 이클립스를 열어주세요. 자, 이클립스를 열어주시면 자,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직접 우리가 그때 서버만 등록을 시켜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이때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바탕화면이에요. 왼쪽에 바탕화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파일에서 New를 눌러도 되고요. 파일에서 New를 눌러도 되고 또는 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New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우리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클릭할 겁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클릭할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우리가 JSP 1강은 아니지만 1이라고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JSP1이라는 웹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혹시라도 워크스페이스를 자바부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니면 모양이 틀려요. 여기에 보면 지구본 모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 모양. 요게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자바는 J만 있지 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한눈에 봐서 아 이거는 자바 프로젝트이냐 아니면은 JSP 웹 프로젝트이구나 라는 거를 한 번에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됐다면 자,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자, 어디서 보통 프로그래밍을 만드냐 하면 여기 웹 컨텐츠라고 나와 있죠? 웹 컨텐츠. 자, 여기 웹 컨텐츠에서 클릭하게 되면 웹 INF하고 메타 INF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일단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줍니다. 웹 컨텐츠에서 자, new. 이때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게 보통 HTML 또는 JSP예요. 대부분 HTML을 만들 일은 없고요. JSP를 아마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JSP 파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 거니까 남들 다 만든다는 헬로 월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랬습니다. 헬로 월드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확장자를 붙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JSP라는 확장자가 붙습니다. 자, 그럼 보다시피 helloworld.jsp가 만들어졌고요. 기본 디폴트 소스가 나타납니다. 다소 적죠? 글씨 크기가. 그래서 제가 약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프리퍼런스 제너럴의 어피어리언스 컬러 앤 폰츠에서 베이직을 건드리면 됩니다. 자, 텍스트 폰트를 에디트. 오, 이렇게 빨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동강이기 때문에 멈췄다 봐도 되죠? 에디트. 크기는 한 14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너무 크네요. 네, 에디트 12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굵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저도 물론 캡처한 거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헬로 월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없으면 JSP가 아니라 그냥 HTML 언어가 돼버립니다. 맨 위에 반드시 이 페이지 지시어라고 하는데, 이런 문법들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JSP 기본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법 아무것도 안 쓰고요. 그냥 Hello World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저장만 하고요. 물론 다른 데서 실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클립스 안에 서버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버가 실행될 수 있도록 run helloworld.jsp 얘를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서버가 실행되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자, 얘만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무슨 서버를 돌리겠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아파치 톰캣 8.0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8.0 서버를 돌릴 거야 라고 하고 넥스트 피니시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서버가 딩강딩강 돌아가면서 자체 브라우저에서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를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래도 열어도 똑같이 나오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주소를 그대로 카피해서 크롬이라는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눌러도 나타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컬호스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컴퓨터라는 뜻인데, 만약에 내가 IP를 회사나 또는 고정 IP라고 불러요. 유동 IP는 안 되고요. 유동 IP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 월 2만원, 3만원 주고 쓰는 데서 IP를 받아서 쓰는 데는 서비스가 안 되고, 고정 IP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만 쓰게끔 해주는 그런 IP를 뭐 돈 주고 사야 되겠지만, 그런 곳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IP를 집어넣으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이 헬로 월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이 여러분이라는 한글 글씨가 영국에서든 프랑스에서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고정 IP를 사야 되고, 마찬가지로 도메인도 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프랑스인들한테 넘겨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길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크롬에서 확인을 하면 좋겠고요. 물론 당분간은 인터널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HTML5를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JSP 프로그래밍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요. 여기 보이죠? 포트 번호가 8080이었고 로컬호스트 대신에 IP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웹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었고, 이게 헬로월드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그 그림이에요. 헬로월드. 우리 분명히 helloworld.jsp를 눌렀죠? 자, 그러면은 그림 마지막 한 번만 보고 이번 시간 끝낼게요. 나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거 깨끗하게. 자, 숨기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뭐를 넘겼어요? 우리는 주소창에다가 HTTP 로컬호스트, 우리 보세요. 크롬에다가 요거 그대로 붙여넣기 한 거잖아요. 크롬에다가 HTTP 로컬호스트 땡 8080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게 쉽게 안 지워지네요. 자, 대충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다 뭐라고 입력했다고요? 제일 첫 번째, 네, 지우개에서 다시 바꿔서 www. 아까 했죠? 로컬호스트 뭐뭐뭐뭐 입력을 해서
이때는 DNS 서버를 굳이 갈 필요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도메인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웹 서버로. 그래서 뭘 원했어요? 인덱스.점 대신에 helloworld.jsp를 요구했죠. 그러면은 JSP가 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된다고요? JSP가 뭘로 바뀐다고요? 서블릿 파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자바 파일로 바뀌어요. 진짜로요? 네.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클립스를 열었죠. 이 helloworld.jsp가 저장된 위치가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즈 눌러주시면 이 드라이브 안에 웹 컨텐츠 안에 helloworld.jsp가 있잖아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갑니다. 요 helloworld.jsp 전까지 요 주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를 하나 열어서 자, 이 주소창에 옮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JSP1 쪽 한 단계 위 또 올라와 보세요. 한 단계 위 웹 컨텐츠 여기가 보이는. 자, 이때 여기에서 뭘 검색하냐면은 hello world.jsp 이렇게 치면은 JSP 파일이 보이잖아요. 자, 이거를 잘 들으세요. 요게 이제 자바 파일 나와 바뀐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 워크스페이스 있죠? 이 워크스페이스 보이시나요? 아, 여기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어디죠? 저희가 저장된 곳이 잠시만요. 이 드라이브 JSP 기본 동강 JSP 여기죠. 네. 자,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단계 이제 더 위로 올라가세요. 더 위. JSP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점 메타데이터라고 들어가 있어요. 점 메타데이터. 찾아보세요. 점 메타데이터. 이 JSP1 말고 나와서 점 메타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hello world를 치면은 보다시피 hello world.jsp와 자바 파일과 클래스 파일이 보일 거예요. 와우. 우리는 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바 파일이 보여요. 자, 자바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한번 열어보면 좋겠는데, 자, 열기 한번 해보면 열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자, 그래도 혹시라도 열리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하지 마시고 이 자바 파일을 여기 자바 리소스 src라고 되어 있는 모드 있죠? 여기에다가 자바 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피를 한 상태에서 자,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뭘로 바뀌어 있다고요? 자바 코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어요. 한글이 좀 깨졌는데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 클래스 파일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바 파일이 JSP가 뭘로 바뀐다고요? JSP가 자바로 바뀌고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블릿.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컴파일한 클래스 파일. 이게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 파일이 해석이 돼서 이게 HTML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돼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JSP 처리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서버에 넘기면 JSP 파일이 뭘로 바뀐다고요? 서블릿, 자바 파일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요? 이 JSP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해줘요. 대단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자바 파일이 다시 뭘로 바뀐다고요? 컴파일 돼서 클래스 파일로 바뀌어요. 그 클래스 파일이 여러분들 브라우저로 들어와서 JVM에서 해석돼서 화면에 HTML로 변환돼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배울 JSP 처리 과정의 이해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조금 길었어요. 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제 JSP의 문법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